버튼을 클릭하면 각 모듈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작동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글이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기능을 켜주시면 설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블로그 글이 업로드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보성 블로그나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글을 작성하는 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익형 블로그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이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정보성 콘텐츠를 자동으로 발행해서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설정만 해두면 클릭 한 번 하지 않아도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포스팅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AI 툴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신 콘텐츠 수집, 글 작성, 이미지 생성, 그리고 포스팅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템플릿과 프롬프트까지 제공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워드프레스 블로그 기준으로 제작됐지만 네이버나 티스토리 등 다른 블로그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노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 웹사이트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의 최신 글들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와 제목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죠. 마지막으로 make.com이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완성된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까지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make.com에서 제가 만들어둔 블로그 자동화 시나리오인데요. make.com은 저와 함께 자동화를 배워나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툴 중 하나입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 자동화의 첫 단계인 이노리더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노리더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RSS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RSS는 사용자가 설정한 키워드에 맞는 최신 웹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동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노리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보자도 쉽게 RSS 피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노리더.com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해당 키워드에 대해 글을 수집하는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개별적으로 팔로우하거나 컬렉션 전체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로 들어가서 팔로우 컬렉션 버튼을 눌러 컬렉션 전체를 팔로우하겠습니다. 만약 제시된 주제들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위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원하는 피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영양에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이런 식으로 헬스를 검색해서 팔로우하거나 뉴트리션을 검색해서 팔로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디지털 마케팅 컬렉션을 팔로우했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보시면 어떤 글들이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올라오는 글들이 AI로 재해석되어 여러분의 블로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노리더에서 RSS 피드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make.com 자동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ake.com에 로그인하시면 이런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Create a New Scenario 버튼을 클릭해서 새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더하기 버튼과 사용할 수 있는 앱 목록이 나타납니다. 아래 검색란에 이노리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노리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는데요. Show More를 클릭해서 나머지 옵션들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Watch Articles와 List Articles입니다. Watch Articles는 RSS 피드에 새 글이 올라오는지 확인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실제 자동화 구현을 위해서는 이 기능을 사용해야겠죠. 하지만 우선 우리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새 글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드에 올라와 있는 글을 가져오는 리스트 아티클스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면 추후에 Watch Article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노리더 모듈을 추가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해주시고 나타나는 창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이노리더 계정과 make.com 계정이 연동됩니다. 앞으로 make.com에서 처음 사용하는 모든 연결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증창이 나타날 텐데요. 처음 1회만 연동해두면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연동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되었으면 아래 Type of Articles란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는 폴더 아이디란에 아까 제가 만들었던 디지털 마케팅 폴더를 찾을 수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고 최근 게시물 한 개만 가져오기 위해서 리미트는 1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듈 추가가 되었다면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모듈을 우클릭하시고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해 주세요. 작동 시간이 잠시 소요됩니다. 이렇게 모듈 이름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작동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데 카테고리스 항목에 보이는 글 제목과 작성 일시 등 RSS 피드에서 가져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할 모듈은 HTTP 모듈입니다. RSS에서 가져온 콘텐츠의 문서 주소, 즉 URL을 읽어오는 단계입니다. 이 URL은 다음 단계에서 문서의 실제 내용을 가져오기 위한 출발점이죠. 수집된 문서 주소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첫 모듈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HTTP를 검색해 줍니다. 기능은 게러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URL은 이너리더가 가져온 글의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입력란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목록에서 캐노니컬을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캐노니컬을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작은 화살표 드롭다운을 여시면 href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href를 클릭해주세요. 되셨으면 OK 버튼 눌러주시고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Run this module only로 테스트를 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앞에 이너리더 모듈하고 같이 작동되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Run once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합니다. 다시 모듈명들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HTTP 모듈 오른쪽에 떠있는 1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인풋란에는 불러온 URL을, 그리고 아웃풋란의 데이터 항목에서는 이 URL에서 보여주는 HTML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HTML 문서는 보시다시피 사람이 일일이 추출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HTML을 우리가 필요한 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 파서 모듈입니다. 모듈을 추가해서 텍스트 파서 HTML2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HTML 인풋은 HTTP 모듈의 데이터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테스트해봅니다. 경고문이 나타나죠. 트랜스포머, 즉 형태를 바꿔주는 모듈은 루트의 마지막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출력물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루트를 끝내라는 의미죠. 일단 테스트 중이니까 무시하고 Run Anyway를 클릭해줍니다. 다시 실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HTML 문서가 텍스트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챗GPT API가 블로그에 게시될 본문을 작성합니다. 모듈 추가해서 OpenAI 검색해 주시고 옵션 중에 Creator Completion을 선택합니다. 챗GPT API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인증 외에 API 연결이 필요합니다. API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AI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Products, API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챗GPT와 API 중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API를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Your Profile을 클릭합니다. User API Keys 탭을 선택해주시고 View Project API Keys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Create New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구분 가능한 이름을 입력한 후 Create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해 API 키를 생성합니다. Save Your Key 창이 나타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API 키를 보여줍니다.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make.com으로 돌아오셔서 챗GPT 모듈의 커넥션 항목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API 키란에 방금 복사한 API 키를 붙여넣은 후 Save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챗GPT API 연동이 완료됩니다. 챗GPT API는 챗GPT 구독과 별개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정하는 블로그 작성에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글당 11센트, 약 15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토큰 비용은 Your Profile, 빌링에서 미리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동된 챗GPT가 블로그 본문을 작성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Select 메서드는 Creator Chat Completion으로 두고 모델은 챗GPT-4o로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챗GPT에게 메시지를 줘야겠죠. Add Message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저 챗GPT에게 역할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시지에서 롤을 시스템으로 선택해주세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GPT를 블로그 전문가로 설정하겠습니다. 메시지 컨텐츠란에 이 GPT를 블로그 전문가로 만들고 앞으로 주는 기사를 블로그 형태로 작성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롬프트들도 고정 댓글을 통해서 모두 공유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다음으로 블로그의 글 구조와 문체를 설정합니다. 메시지를 추가하고 롤을 유저로 설정합니다. 블로그 스타일을 모방해달라고 작성한 뒤에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글이나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블로그의 글들을 몇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추가하고 롤을 유저로 설정합니다. 참고 기사는 아래와 같다라고 입력한 뒤에 텍스트 파서 모듈의 출력물을 선택합니다. 맥스 토큰스는 여러분이 얼마나 긴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0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글 기준 약 2000자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챗 GPT가 제목을 작성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본문 작성 설정 시와 기본 설정은 같습니다. 오픈 AI 모듈을 크리에이터 챗 컴플리션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델은 GPT-4.5로 설정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역할은 동일하게 입력하되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제목을 지어달라고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롤을 유저로 설정하고 메시지에는 방금 챗 GPT가 작성한 문서를 넣습니다. 본문 작성용 오픈 AI 모듈의 리절트를 선택해 줍니다. 맥스 토큰스는 5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서 창을 닫아주세요. 이번에는 블로그에 들어갈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픈 AI 모듈을 제너레이트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고 모델은 달리3로 설정합니다.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제목 작성 모듈의 결과물을 불러와서 제목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상세 설정을 위해서 아래에 Show Advanced Settings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로 넓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1792-1024를 선택하고 리스폰스 포맷을 이미지 파일로 선택한 뒤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여기에서 리스폰스 포맷을 기본 설정인 URL로 두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설정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챗 GPT가 작성한 마크다운 형식의 문서를 워드프레스에서 인식 가능한 HTML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마크다운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거쳐야만 제목, 소제목, 본문 등 문서 구조를 워드프레스가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새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 마크다운을 검색해서 마크다운 to HTML을 선택합니다. 소스는 본문 작성 모듈의 결과물, 리절트 항목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워드프레스에 글을 업로드하기 전 생성된 이미지를 먼저 업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워드프레스 모듈을 크리에이터 미디어 아이템으로 추가하고 워드프레스 계정을 연결해 주세요. 워드프레스 또한 챗 GPT와 같이 API 연동을 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플러그인, 새 플러그인 추가로 들어가 주시고 메이크 커넥터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주세요. 설치된 메이크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API 키를 복사합니다. make.com으로 돌아와 워드프레스 모듈 커넥션 란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워드프레스 REST API 베이스 URL 란에는 예시에 나온 것과 같이 여러분의 워드프레스 블로그 주소 뒤에 /wp-json/를 입력해 주세요. API 키 란에는 방금 make 커넥터 플러그인에서 복사한 API 키를 붙여넣고 save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설정에서는 맵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이미지 생성 모듈의 리스폰스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파일 네임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지만 선택한 값 뒤에 반드시 .png를 붙여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저는 앞서 생성된 블로그 제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OK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워드프레스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는 단계입니다. 워드프레스 모듈을 크리에이터 포스트로 추가합니다. 타이틀 항목은 생성된 제목의 결과값, 콘텐트 항목은 마크다운의 HTML로 설정합니다. 타입은 글로 설정해 주세요. 요약문이나 태그, 카테고리 등은 여러분의 블로그 설정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피처드 미디어 아이디는 이미지 업로드 모듈에 미디어 아이템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물이 바로 업로드되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는 퍼블리시로 설정하겠습니다. 게시글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업로드하고자 하시면 펜딩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니 아래에 Run Once 버튼을 클릭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하면 각 모듈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작동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글이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난 영상에서 AI를 활용해 1분 만에 자동으로 만든 워드프레스 블로그입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들고 싶었지만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지금 영상 오른쪽 위에 나타난 링크를 통해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테스트 글을 하나 더 올려볼까요? make.com 시나리오에서 run once를 다시 누르고 블로그에 가면 글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시나리오 맨 처음에 있는 이노리더 모듈을 삭제하신 후에 이 모듈을 watch article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Choose where to start 창이 나타나면 From now on으로 두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HTTP 모듈의 URL은 다시 설정해 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아래 스케줄링 항목에서 원하는 업로드 주기를 설정해 주시고 토글 버튼을 눌러 스케줄링 기능을 켜주시면 설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블로그 글이 업로드됩니다.
저는 예전에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글을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글이 미뤄지거나 블로그를 방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I가 알아서 최신 토픽에 대한 글을 작성해주고 자동화 시스템이 그 글을 포스팅까지 해주기 때문에 블로그가 꾸준히 업데이트되면서도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 시스템은 정말 강력합니다. 꾸준한 포스팅은 SEO에 큰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트래픽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그에 따라 블로그 수익도 상승하게 되겠죠. 물론 비즈니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보성 콘텐츠가 꾸준히 발행되도록 하여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잠재 고객의 유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블로그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께 그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사용한 make.com 템플릿과 AI 프롬프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콘텐츠와 업무 자동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나눌 수 있으니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단톡방을 찾아주세요. 오늘은 make.com을 사용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더 확장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AI와 자동화 툴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